자, 저장해서 나중에 유튜브에 올려놓을게. 자, 유리식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 유리식. 유리식은 전부 다 분수식이라는 얘기인데, 분수식의 형태가 우리 문제에 나오는 게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은 뭐가 있냐면, 모분의 모는 모분의 모 더하기 모분의 모 더하기 모분의 모, 이런 꼴이 있어요. 이런 꼴. 자, 이런 형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얘를 풀어주는 방법은 당연히 뭘로 풀겠어? 얘들아, 이걸 풀고 싶으면 통분을 해주겠죠. 통분. 예를 들어서 뭐 x-1분의 뭐 x-2분의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그지? 분모를 통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 그치? 그럼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통분을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너희들이 아는 내용이고. 통분이 아니라 통분을 하기 위해서 한번 거쳐가야 되는 슈마 형태의 문제, 즉, 뭐가 필요하냐면, 식의 변형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식의 변형을 요구하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풉니까? 예를 들어서 식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형태로 나와. 이런 형태. 보여? 이거? 자, 문제 봐봐. 이 문제 보이지? xy 플러스 x 분의 1, yz 플러스 y 분의 1, zx 플러스 z 분의 1. 이걸 전부 다 더하면 얼마가 되느냐? 단 xyz이 얼마일 때? 11대. 그러면 문제를 여기다 써줄게, 선생님이. 문제가 뭐냐면 xy 플러스 x 플러스 1 분의 1, yz 플러스 y 플러스 1 분의 1 플러스 zx 플러스 z 플러스 1 분의 1. 이 식의 값을 구하여라. 그리고 단 xyz이 얼마냐? 1이다. 이게 문제야. 이게 퀘스천이야. 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 식의 형태는 몇 분의 몇 더하기 몇 분의 몇 더하기 몇 분의 몇이지? 더하기 음꼴이 있대. 그럼 얘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거를 식의 변형을 한 다음에 통분을 해야지. 이거 그냥 어떻게 통분할 거야, 얘들아? 불가능하지. 그지? 그래서 식의 변형을 할 건데, 그럼 식의 변형을 할 때 뭘 이용할 거냐? 식의 변형을 할 때 xyz가 1이라는 걸 이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xyz이 1이니까 선생님은 요 놈으로 통분을 해줄 거야. 얘로 전부 다 식을 변형해서 통분해서 식을 맞춰줄 거야. 어떻게? 얘를 봐봐. 다들 마이크 켜놔. 윤홍아. 네? 이걸 보면은 뭘 곱하고 싶어? 거기에요? 힌트. xyz이 1이래. 얘는 yz이야. 뭘 곱하고 싶어? x를 곱해요. x를 곱해요. 그렇지. x를 곱하고 싶지. 맞아, 효원아? x를 곱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효원아? 한송민 어디 갔어? 네? x를 곱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효원아? 마이크 켜놔, 너희들. x를 곱하면 어떻게 돼? 승민이 너 또 뭐 먹고 왔지? 안 보여요. x를 곱하면 어떻게 돼? 1이 되지 않나? xyz 1이니까? 그치? x를 전부 다 곱하면. 그리고 얘는 xy가 되고, 얘는 x가 되고, 얘도 x가 되겠지. 그럼 이번에 효원아, 이거 뭐 곱하고 싶어, 이걸 보면? 분모 분자에. Z요. Z, 얼마? Z. z는 이미 있는데, z를 곱하면 z제곱에 x가 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려고? Y요, Y. y를 곱하고 싶죠. y를 곱해보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않나? 분모 분자에 y를 곱하면? 맞아? 그럼 봐봐. 여기서 얘랑 얘랑은 통분이 됐지, 지금. 근데 얘는 다르잖아. 통분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지? 근데 이거 잘 보면 뭐랑 똑같아? 요랑 똑같지 않아? 그럼 여기다 x를 한 번 더 곱해주면 이게 되겠네. x를 한 번 더 곱해보자, 그래서. xyz는 1이니까. 이렇게 되지. 어때? 통분 됐어, 안 됐어? 통분 됐어, 안 됐어? 통분이 됐죠. 그럼 끝났어. 통분이 됐으니까 얘로 통분을 해주면 분자는
똑같지? 약분하면 얼마나? 1이겠죠. 그래서 정답이 1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혜원이 왜 웃어? 왜 신났어 갑자기 이제? 아니, 민주는 배경 웃겨서. 윤용이 배경? 저거 어떻게 하는 거야? 저게. 오, 야 이거 줌에 있는 기능이야? 어? 네. 아 네. 그래? 어디로 들어갔어? 그냥 설정에 뜨던데요. 설정에 떠? 캠 효과 이렇게 돼 있던데요. 그래 핑크제. 남자는 핑크지 그래. 자 그러면 야 근데 저기 뭐야? 쟤 누구냐? 우영이는 어디 간 거야?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 볼게. 두 번째 유형은 모분의 모는 모분의 모는 모분의 모 이런 꼴이야. 그래서 선생님은 이걸 뭐 응은 꼴 이렇게 부를 건데 응의 형태를 띠고 있어. 자, 그러면 아까는 더하기였지. 그지? 근데 이번에는 더하기가 아니라 등으로 돼 있어. 그럼 얘를 푸는 솔루션은 두 가지가 있어. 얘를 푸는 방법은. 얘를 푸는 첫 번째 방법은 얘를 K로 놓고 푼다. 이 첫 번째 방법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가비에리를 이용하는 방법이야. 근데 가비에리가 교과 과정에서 빠져 있어 지금. 교과 외 과정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가비에리 같은 경우는 교과 과정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쓰면 안 되고 K로 놓고 풀어야 돼. K로 놓고. 그러니까 K로 놓고 푼다는 얘기는 얘를 는 K로 놓고 푼다는 얘기야. 얘가 모분의 모는 모분의 모는 모분의 모 이렇게 나오면 얘를 이렇게 K로 놓고 푼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그지? 그래서 이양해가지고 연립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비에리는 지금 일단 생략할게. 교과 애과정이라서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드디어 이제 뭐를 배울 거냐면 유리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여기서 말하는 유리함수는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분수함수야. 즉 무슨 말이냐면 x라는 놈이 분모에 있어. 분모에 위치하고 있어. 그럼 이제 분수함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분수함수일 때, 얘를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함수를 배울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그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형부터 배워야 되겠지. 기본형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자. 첫 번째, 기본형.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분모에 있을 때 얘는 이런 꼴이겠지. y는 x분의 a 꼴. 근데 이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우지. 반비례해서. 정비례 반비례해서. 이게 바로 기본형이야. 분모에 있을 때.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경우의 수를 한 번 더 나눠야 돼. a가 음수일 때와 a가 양수일 때. a가 만약에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예를 들어볼까? y는 x분의 마이너스 1 이런 꼴이 된다고 하면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 얘는 그래프가 이건 너희들 알고 있지? 이거는 언제 배우니까?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기죠. 왜 그런지는 숫자 대입해보면 알지. x에다 1 대입하면 얼마?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오지. 그지?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고 3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1 나오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플러스 2분의 1 나오고 맞지? 그래서 이 점들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점들이 모여서 점이 모여서 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럼 양수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양수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y가 x분의 1 이런 형태의 그래프일 때는 그래프가 반대로 이렇게 나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얘가
x축과 점점 가까워지지만 만날 수는 없어. 왜? x에다 아무리 큰 숫자를 대입해도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치? x에 100을 대입하든 1000을 대입하든 만을 대입하든 y 값이 0이 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 x축에 이 그래프가 점점 근접하지만 만날 수는 없으니까 이걸 보고 점근선이라고 불러. 그래서 x축이 점근선이 되는 거고 y축도 마찬가지야. 이거 점점 가까워지지만 만날 수가 없잖아 지금 얘네가. 그래서 얘는 y축이 바로 세로 방향 점근선이 되는 거야. 얘네들을 기본적으로 점근선을 하고 얘네들의 특징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가 나오고 A가 음수일 때는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의 그래프가 생성되지만 A가 양수일 때는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 쪽의 그래프가 생기고 그래프는 지금처럼 반비례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만약에 얘가 1이 아니라 2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y가 x분의 2 이렇게 되면 그래프가 1,1이 아니라 1,2가 되니까 여기 점이 찍혀서 좀 더 이렇게 멀게 그래프가 생길 뿐이야. 그래프의 형태는 바뀌지 않아.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야.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면 그래프가 좀 더 이렇게 좀 더 멀리 생길 뿐이지 그래프의 전체적인 기본 형태나 아니면 4분면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얘기지. 그럼 기본형 끝났어. A의 값이 음수일 때는 이렇게 생기고 A의 값이 양수일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구나. 그리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A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원점에서 점점점 더 멀어지는 형태의 그래프가 생기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여기까지 이해되니? 윤홍이? 네. 윤서는? 돼요. 효원이는? 돼요. 성민이는? 목소리 왜 이래 이거? 민서는? 민서는 채팅해봐. 이해되면. 오케이. 그럼 넘어갑시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알았으니까 기본형을 배우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배웠으니까 기본형을 배웠으면 그렇지. 표준형을 배워야 되겠지. 표준형은 기본형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x축으로 뭐 n만큼, y축으로 뭐 n만큼 평행 이동을 해줘야 되지. 평행 이동. 맞지 얘들아? 이거는 모든 함수의 기본 공통이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형태의 함수를 배우든지 간에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가장 기본적인 기본형. 그럼 그 기본형의 그래프의 개형과 특징을 봤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평행이동을 한 다음에 표준형을 보고 그 다음에 얘를 뭐 전개를 하든 통분을 하든 뭐를 하든가 해서 일반형을 만드는 거지. 그러면 표준형은 말 그대로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켜주면 그래프는 그만큼 이동을 해주면 돼. 이 형태에서 그대로. 그런데 식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 선생님? 식에서는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식은 어떻게 돼? x 대신에 뭘 대입해야 돼? x-n. y 대신에는 y-n을 대입해야 된다라고 배웠지. 맞니 얘들아? 요것만 넘어가면 되겠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표준형은 y는 x-n분의 a에 플러스 n 이런 형태가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그래프에서는 원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는데 점근선의 교점은 여기가 0,0이었는데 이게 지금 점근선이라고 했죠. 이게 점근선 이게. 근데 얘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시켰어. 그러면 이게 새로운 점근선이 생기지. 이게 새로운 점근선 여기 점점 근접하는 점근선부터 먼저 그려야 돼. 이렇게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가 m,n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이제 그려주면 돼. 어떻게? 이렇게 a가 양수니까 그지? 지금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봐봐 이렇게 될지 얘들아. 이렇게 될지 이거 정확하게 어떻게 찾아줘? x절편 y절편 찾아줘야 되는 거야. 무슨 소리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 식이 y는 x-1에 1 플러스 2면 얘는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야. 그러면 내가
여러 그래프가 이렇게 1번 얘가 될지 2번 얘가 될지 3번 얘가 될지 알고 싶으면 x절편 y절편을 구해야지. x절편 어떻게 구해? y에다 0 대입하지. y에다 0 대입해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는 x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1이죠. 그럼 2x는 1이 나오니까 x는 2분의 1 나오지. 그러면은 x절편이 2분의 1이니까 여길 지날 거 아니야. 그럼 보나마나 그래프가 1번이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어. 2번, 3번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거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즉 무슨 얘기냐면 그래프의 개형을 잡을 때 x절편과 y절편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렇게나 그냥 그래프를 형태만 잡아주고 그리면 안 되고 그래프를 그릴 때는 반드시 지금처럼 x절편과 y절편을 정확하게 찾아준 후에 그 다음에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려줘야 된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온 식을 보고 뭐라고 부른다고 우리는? 표준형. 그럼 이렇게 표준형이 나오면 우리는 지금처럼 그래프를 해석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 그러면 송민이 캠 자꾸 어디 가는 거야? 그냥 너 뭐해? 나 이거 보고 있는데요. 캠 끄지 마. 자, 그러면 곽은 광내형이지. 엄마한테 전화 와서 전화 받고 올게요. 근데 광내형이 지금 여기 없지 않나? 쌤도 있는데요? 너 어디 있어? 너 뭐야? 어디 갔어? 아, 지금 이게 순서 이렇게 돼 있었구나. 좀 차려. 자꾸 없어져.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표준형이라고 부르면 얘를 이제 일반형으로 바꾸고 싶다, 얘들아. 일반형. 일반형으로 바꾸려고 봤는데 얘는 뭐 전개할 게 있어, 없어? 식이. 뭐 전개할 게 없죠. 그럼 얘는 일반형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통분하는 거야, 통분. 이거 통분하면 어떻게 돼? y는 x-1분의 2x-1 뭐 이런 꼴로 나오겠죠? 이걸 보고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불러. 그래서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2차 함수 배우면 표준형을 제곱을 다 전개를 하면 그럼 일반형이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는 분수식이기 때문에 전개할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통분을 해줘요. 그러면 표준형이 y는 x-n분의 a의 플러스 n 이런 형태였다면 이 식을 뭐 해준다? 얘를 전개를 해주는 거야. 전개를 해주면 뭐가 나온다고? 일반형이 나온다고. 그럼 일반형은 도대체 어떤 형태니까 통분을 하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이런 꼴로 나오겠지. 그러지 않을까?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 이런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 그치? 자, 그러면 식의 형태가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y는 뭐 x-1분의 2x-1 이런 형태로 만약에 문제에서 나왔으면 우리는 이렇게 일반형으로 만약에 문제에서 질문을 던졌을 때 얘를 가지고는 문제를 풀 수 없으니까 얘를 반드시 뭘로? 표준형으로 고쳐줘야 돼, 얘들아. 그래야지 얘가 눈에 보이거든? 그럼 표준형으로 어떻게 고쳐? 거꾸로.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 일반형을 이렇게 표준형으로 거꾸로 어떻게 가내는 거야, 지금? 이거 거꾸로.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야, 지금. 거꾸로 가고 싶으면 어떻게 주면 돼? 거꾸로 가고 싶으면. 분자를 분모로 나누면 돼. 우리 분수식이랑 똑같아. 예를 들어서 너희 3분의 8 이렇게 나오면 3분의 23 이렇게 나오면 얘를 7과 3분의 2 이렇게 고치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야. 그럼 얘는 7 더하기 3분의 2가 되니까. 똑같아. 얘도 몇 개 들어가? 2가 들어가지. 2 들어가면 2x-2가 되지. 빼주면 얼마 남아? 1 남지. 그러면 이놈을 몫을 뒤에다가 써주고 이렇게. 몫을. 그 다음 나머지를 여기다 써주는 거야. 분자에다가. 이렇게. 그리고 x-1이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칠 수 있고 이렇게 표준형이 나와야지 우리는 얘를 해석을 할 수 있어. 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얘는 y는 x분의 얼마? 1. 1이니까 1. 이거의 그래프를
1. 이거의 그래프를 얘는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거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의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럼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지. 이런 형태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대답해봐. 네. 서윤서 네? 이해돼? 네. 왜 대답 안 해? 웃어. 아, 아쉽다. 이게 온라인이어가지고 때리지를 못하네. 아쉽구만. 자, 그러면 넘어갑시다. 일단 여기까지 배웠어. 지금 방금 배운 내용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거 올려줄 건데 여기까지 배운 거야. 일반형까지. 이제 일반형. 일반형 내용까지 배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배워야 될 내용이 요 놈이야. 제목이 뭐야? 유리함수의 역함수. 우리 앞에서 얘들아 합성함수와 역함수 배웠지? 합성함수와 역함수. 그거 배워야 돼. 이제 합성함수와 역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합성함수와 역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앞으로 배우는 모든 함수들 일단 첫 번째 나오는 게 유리함수,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무리함수, 그 다음에 수원에서 로그함수, 지수함수, 그 다음에 삼각함수 이런 순서도 나중에 배워나갈 때 이 모든 함수들은 우리가 합성과 역을 배웠기 때문에 합성함수와 역함수를 구해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합성함수와 역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게. 뭐 유리함수에 대해서. 자 여기 y는 일반형으로 볼 거예요. 일반형으로 ax 플러스 b라는 놈이 있어요. 이렇게 있어. 근데 이거에 뭐를 구하고 싶냐면 선생님은 이거에 역함수를 구하고 싶어 얘들아. 합성해야 뭐 그냥 대입해서 합성을 하면 되지만 역함수를 구하고 싶어. 그럼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뭐였어 얘들아?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 식에서. 아는 사람? x는 y. x, y를 체인지를 해주는 거였지. 맞아? x는 y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있던 함수의 그래프를 y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역함수가 나오고 그리고 식에서는 x, y를 서로 체인지 해주면 되니까 x, y를 서로 체인지 해주면 얘는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게 역함수야.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 y 눈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 식을. 식을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 근데 식을 정리를 해주려면 어떻게 정리를 해줘야 되냐? 이거 넘겨야지 뭐. 이 식을 y 눈으로 정리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요.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바로 이 함수의 역함수야. 마이너스 x 플러스 a분의 dx 마이너스 b가 바로 우리가 찾고 싶은 원래 기존의 함수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 이거의 역함수인데 결론 봐볼까? 그럼 이걸 우리가 얘들아 근해 공식처럼 좀 외워놓는 건 어떠냐는 거지. 근해 공식처럼.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고 싶으면 앞으로 여기서 이쪽으로 한 방에 공식처럼 이걸 외우면 갈 수 있지 않나? 외우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될까? A와 D는 어떻게 됐어? 위치가 체인지 됐죠. 부호는 안 바뀌었지. C와 B는 어떻게 됐어? 위치는 안 바뀌고 부호만 바뀌었지.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로 구성되어 있는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하고 싶으면 a와 d는 자리를 체인지하고 b와 c는 부호를 바꿔주면 되는구나 라는 결론을 얻게 돼. 그럼 이것만 우리가 기억을 하면 이 짓을 매번 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y는 2x 플러스 3, 뭐 5x 마이너스 2, 1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고 싶어. 그럼 이거 한 방에 가능해 이렇게? 얘랑 얘는 자리를 바꾸고 이렇게 얘랑 얘랑은 부호를 바꿔주지. 그럼 한 방에 역함수가 나오잖아.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해되지? 요것만 기억을 하면 돼 우리가. A와 D는 위치 체인지, B와 C는 부호 체인지. 요것만 기억을 해주면 된다 이 얘기야. 그럼 역함수는 간단하네. 그럼 합성은 어떻게 하는 거야? 합성은 만약에 이 함수가 F야. Fx야. 그러니까 F.F는 어떻게 구하니 얘들아? F.F는 F에 다시 5x-1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얘는 이 X 자리에 얘가 여기 쏙쏙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5 곱하기 5x-1분의 2x 플러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분의 2배 5x-1분의 2x 플러스 3 하고 플러스 3. 얘에서 이거 정리해줘야 돼. 번분수 정리해줘야 돼. 귀찮지? 그지? 근데 만약에 이걸 3번 합성하면 더 귀찮지? 그지? 그래서 이거를 교과 과정을 좀 넘어가지만 예전에는 교과 과정에 너희가 매트릭스라고 해가지고 행렬이 있었어. 행렬. 그 행렬의 연산, 행렬의 곱 연산 그리고 그거에 디터미넌트라고 하는 기호가 있는데 그 디터미넌트라는 기호와 그 매트릭스의 역행렬을 이용해서 이 합성하는 거를 우리가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 그게 필기 노트에 적혀 있나 모르겠네. 필기 노트에는 안 적혀 있네. 필기 노트에는 안 적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지금 교과 과정을 좀 많이 넘어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면은 선생님이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오늘 이거 얘기하면 끝나니까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여기까지만 일단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갈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제목이 뭐야? 유리함수의 심화형이죠. 유리함수의 심화형. 효원이 하품하면 안 돼. 자, 유리함수의 심화형. 유리함수의 심화형은 식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 봐봐. 특징이 뭐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함수랑 좀 다르지 않아? 뭐가 달라? 분모는 똑같이 일반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아까 배운 일반형은 분자가 ax 플러스 b, 분모가 cx 플러스 d였어. 둘 다 몇 차야? 분모 분자 각각? 1차, 1차. 1차인데 근데 얘 같은 심화형 같은 경우는 지금 형태가 지금 차수가 어떻게 돼? 분자가 2차라는 말이야. 2차. 그럼 분자가 2차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풀지 몰라. 그래서 이걸 보고 심화형이라고 부를 건데 얘는 그럼 교과 과정에 나오느냐? 나오긴 나와. 심화 과정이. 그래서 학교 시험에도 나오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얘는 설명을 해줄 거야. 잘 봐. 얘는 그래서 선생님이 따로 뭐라고 제목을 붙일 거냐면 얘는 유리함수가 기본적인 식의 형태가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이 있으면 얘는 따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심화형이라고 부를 거야. 심화형. 그리고 이 심화형의 형태는 어떻게 생겼냐면 y는 분자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 이런 형태로 나와 있어. 몇 차야? 2차. 그리고 분모는 이런 형태로 나와. 자, 그러면 내용이 뭐하냐? 가지가지 한다. 진짜 가지가지. 송민이 또 어디 갔어? 너 내가 끄지 말라 얘기했지? 이 개기는 거야 지금? 이 옆에 있어야지 때리는데 이거 아쉽네. 뭐 할 말 있으면 해봐 송민아. 되게 억울한 표정인데. 아니, 잘 듣고 있어요. 어?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풉니까? 푸는 방법을 보여줄게. 너희가 이거를 이론으로는 필기노트에 다 정리가 돼 있어. 이건 따로 보내줄 테니까 일단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줄게. 너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y는 뭐라고? 핑크. 안 들려. 핑크야, 핑크. 프린트?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 네?
뭐라 그랬어? 이거 핑크색이야, 핑크색. 채팅으로 해봐. 아니, 딱히 안 주면 안 돼. 아니, 안중에 하면 나중에 만나면은 맞을 줄 알아. 채팅으로 해봐. 음. 아, 빨리 채팅 쳐. 아직 안 주면 어쩌라는 거야, 핑크색. 핑크색이야, 핑크색. 뭐가 핑크야? 이거 써주세요. 아, 정말. 핑크. 핫핑크? 연한 핑크? 까먹어요. 알았어. 까다롭구만, 까다로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까? 시계 형태가?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을 일단 먼저 x 마이너스 1로 나눠줘. 그럼 몫은 얼마가 되고 2x. 그럼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빼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6. 그럼 몫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빼주면 5. 얘가 몫이지. 몫을 어디다 써준다고? 뒤에다가. 얘는 분모에. 분자에 나머지 5가 들어가. 그러면 우리는 이 심화 형태의 식을 일단은 어떻게 고쳤냐면 효원이 하품 그만해. 저 자다 일어나가지고 계속 피곤해 죽으려고 그러나. 근데 니네 캠으로 보면은 다 다른 애들 같아. 내가 알던 학생들이 아니라. 특히 내형이. 효원이도 딴 애 같아. x-1분의 5 플러스 2x-1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이 그래프 그리는 방법 보여줄게. 이거에 뭐를 그리고 싶은 거야? 지금 선생님은?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거야. 왜? 그래프만 그리면 다 풀리니까. 제일 먼저 너희가 해야 되는 건 뭘 찾아야 되냐면 점근선을 찾아야 돼. 그럼 그 점근선이 바로 뭐냐? 얘를 0으로 만드는 거. 얼마야? 첫 번째 x는 1. 두 번째는 얘. 이거 y로 놓고 이게 두 번째 점근선이야. 얘가 세로 방향 점근선. 세로 방향 점근선. 요놈이 가로 방향 점근선이야.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풀면 얼마 나와? x는 1 나오지. x는 1을 여기다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x는 1. 1.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얼마야? y는 2x-1. y는 2x-1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얘들아. y는 2x-1이면 그래프가 여기 지나면서 뭐 이렇게 되겠지, 그지? 뭐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때 얘가 x축이 이쪽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그럼 결국은 4분면을 표시를 하면 여기가 1사분면, 여기가 2사분면, 여기가 3사분면, 여기가 4사분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랑 여기를 기준으로.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얘가 이렇게 기울어진 거야, x축이. x축이 이렇게 기울어지면 x축 방향이 위로 올라가지만 어쨌든 4분면은 1사분면이 저기 있고 2사분면이 더 커졌지. 이건 알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바로 뭐냐? 요 놈이야. 얘가 양수야, 음수야? 수야. 양수지. 양수면 몇 사분면의 그래프가 생겨야 돼? 1. 1, 3, 4분면에 생겨야지. 1, 3, 4분면이니까 여기랑 여기 생겨야 되지.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가 점점 가까워지지만 만날 수 있어, 없어? 못 만나. 점근선이야. 만약에 제가 음수였다면 그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이렇게. 왜냐면 그래프가 가로방향 점근선이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1사분면 방향의 반비례함수 그래프가 찌그러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거꾸로 4사분면 쪽의 그래프는 펴지겠지. 1사분면은 찌부러지는 거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지금? 그러려면은 일단 너희는 제일 먼저 이렇게 슈마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면 얘를 나눗셈을 해서 다항식의 나눗셈을 해서 이 식을 이렇게 고쳐주고 이게 가로방향 점근선, 세로방향 점근선, 이게 가로방향 점근선. 그래서 얘네를 그려준 다음에 사분면을 찾아서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5가 그래프를 그려주면 된다 이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내영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효원이는?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겠어? 윤홍이는? 알통 자랑 그만하고, 윤홍아. 네. 송민이는?
네. 우리 윤서는? 네. 윤서야, 얼굴 네? 한 번만 보여줘. 안 돼요. 나가. 너 지금 수업 듣고 있는 거 맞아? 네. 음. 민서야, 이해되니, 이거? 무슨 말인지? 잠깐만 쉬었다가 하자, 얘들아. 잠깐 쉬었다 하자. 네. 어, 나가요? 어. 아니, 어차피 다시 들어와야 되니까 가만 놔둬, 그냥. 네.